인간은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어떠한 방어, 어떠한 전략을 세우면서 대처해 왔을까요? 네, 이분은 중국 신화에서 말하는 삼황오제 중 삼황에 속하는 신농시입니다. 이 신농시가 농업을 발명하게 됩니다. 신석기 혁명, 즉 인간이 수렵과 채집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시대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인간한테 엄청나게 많은 수의 신종 감염병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네. 유명한 인류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보다 나은 삶으로 이끌었던 결정적 단계를 믿어줬던 농업의 도입이 사실은 여러 면에서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재앙적 선택이었다. 인간은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이 땅을 파게 되고 웅덩이를 만들게 돼요. 거기에 말라리아, 모기도 살게 되고 해충도 살게 됩니다. 가축이 생기면서 파리와 모기가 들끓게 되고요. 사람들이 좁은 곳에 모여 살면서 한 명한테 감염이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쉽게 퍼지게 됩니다. 또한 가축을 키우게 되면서 야생에 있던 감염병이 가축을 통해서 인간 사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래부터 걸리고 있었던 감염병은 숫자가 많지 않은데 바로 인간과 동물이 같이 걸리는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은 800종 이상으로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19도 인수공통 감염병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몰라요. 박쥐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천상갑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 최근엔 연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 감염병이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창궐하게 된 건 불과 옷을 입었고 그 이후에 아주 많아지게 된 건 바로 가축과 정주 생활, 인구의 증가, 도시화 등이 바로 감염병 증가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고기 많이 못 먹었는데 지금은 가축을 예전보다 훨씬 많이 키우죠. 뭐 계란이 없거나 이런지 아무도 없어요. 가축이 점점 늘어나서 사람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인간은 70억 명인데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닭의 숫자는 거의 200억 마리에 달합니다. 또한 인간은 모두 정주 생활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이나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아니죠. 인구도 크게 늘어나서 불과 100년 전에 비해서 3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에 삽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인간은 수많은 종류의 전염병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세계는 언제나 확장과 축소를 반복해 왔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상업권으로 묶고 도량령을 통일하고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단일한 법과 제도로 세상을 묶고자 하는 이런 확장적 움직임은 세상을 구분해서 나누고 분리하고 각각의 지역에 맞는 생산물을 사용하고 각각에 맞는 도량령과 지역에 맞는 법과 규율을 만들어서 각자 도생하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과정이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난 100년간 전 세계는 곧 하나의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처럼 계속 확장만 거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매년 7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해외여행을 갔고요.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들의 상당수는 다 외국에서 건너온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많은 제품들은 또 다 외국으로 수출이 되죠. 하지만 이러한 확장적 움직임이 종막을 고하게 될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될 건지 물어봅니다. 네,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2019년 이전의 세계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그 세계는 그렇게 불안한 세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그 흐름의 연속선상에 있는 하나의 주기일 뿐이니까요.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유노말이 시작되고 탈집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남자 아이들이 보이스카웃이에요. 네,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보이스카웃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스페인 독감이 미국을 덮치게 됩니다. 필라델피아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상이한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필라델피아에서는 공직자들, 의사들, 간호사 등이 자신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도망치게 되고 시청 앞엔 시체들이 쌓이게 되고 폭동과 절도가 크게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부터 나서서 감염자들한테 음식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교환수로 간호사로
또 시체를 옮기는 사람으로 자원봉사를 하게 됩니다. 필라델피아는 당시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자를 기록하게 된 도시로 악명을 남기게 되고 오명을 남기게 됐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사망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회적 혐오, 배제, 불안이 득세하는 감염병 유행 상황일수록 우리는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미래는 많이 변할 거예요. 빌 게이츠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던바의 숫자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대인관계의 숫자가 150명이라는 겁니다. 즉 150명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는 자주 연락을 못하거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한번 가족들, 친척들, 친한 친구들, 동료들만 헤아려 보세요. 150명을 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리고 넘는 사람들도 그 152건 밖에 넘어가는 사람하고는 자주 연락하지 못하고 지냅니다. 이름만 아는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은 사람들과 늘 만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다고 수천만 명을 만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수렵채집 사회에 살면서 이 150명도 되지 않는 부족 생활에서 가까운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과 한 마을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런데 농경이 시작되면서 정주 생활이 시작되고 도시가 생기면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2천만 명이 넘는 도시군이 2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도 있죠. 서울과 인천, 경기권을 묶은 도시군이 바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뉴 노말 탈집중화의 시대는 어떤 면에서 인류가 가장 오랜 원시 시대 동안 살아왔던 소규모의 사람들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는 참 이기기 어려운, 즉 인류가 직면한 아주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긴 진화사적 관점에서 보면 무수히 반복되어 왔던 그러한 도전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불행한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인류에게 또 다른 새로운 희망, 새로운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